반갑습니다. 금천고 2학년 친구들. 오늘은 수학 1 3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열의 합의 기호인 시그마와 그 다음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교과서 153쪽에 있는 문제 5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시면 주어진 단서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10. 이 기호의 뜻이 무엇인가요? 네, ak라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합이 10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주어진 단서는 ak의 제곱이라는 이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합이 30이다 라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에서는 2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즉 2a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이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한 것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이 수열의 식인 2a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번 전개해서 주어진 단서를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해보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ak의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로 전개가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 수열의 합의 기호인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항들을 다 분리를 시켜주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실수인, 상수인 4를 또 앞으로 빼내서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상수 1,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문제 주어진 단서에서 이 ak 제곱이라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합이 30이라는 것과 그 다음 ak라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합이 10이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1이라는 상수를 10번 더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냥 10이 되겠죠. 이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17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수열의 합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로 여러분들 이거 기초인 만큼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6번 문제 같이 볼 건데요. 주어진 문제 단서를 또 살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괄호에서 a의 2k-1 플러스 a의 2k, 이것의 값이 43이라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네, a 2k-1 플러스 a 2k라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모두 더한 것의 합이 43이라는 뜻의 기호인데요. 이 단서를 가지고 요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3 곱하기 ak 마이너스 2라는 수열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단서에서 이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 뭔가 자기가 익숙치 않고 잘 모르겠다면, 이럴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k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15까지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서 살펴보면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10의 의미를 모르겠을 땐 우리가 어떻게든 이 식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해보는 거죠. k에 1부터 2 차례대로 해서 15까지 대입을 해서 더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저 시그마라는 기호가 합의 기호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k에다 1을 넣게 되면 a2-1이니까 a1 플러스 a2죠. k에다 1을 넣었을 때는 a1 플러스 a2가 됩니다. k에다 1을 넣었을 때 k에다 2를 넣으면요, a3 플러스 a4가 되겠네요. k에다 3을 넣었을 때는 A5 플러스 A6가 되겠죠. 즉 수열의 5번째 항과 6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마지막에 K에 15를 대입하게 되면 A에
29 플러스 a의 30, 즉 29번째 항과 30번째 항이 될 것이고, 우리 합의 기호인 시그마가 있으므로 이러한 항들을 모두 다 더한 거니까 결국 이 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ak라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순서대로 몇 항까지? 30항까지 더한 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주어진 단서를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식으로 다시 나타내 보면 k는 1부터 30까지인 시그마 a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43이다라는 걸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이 식의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그마, 즉 합의 기호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라는 식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이 값을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서 43, 그리고 이것은 상수 2를 30번 더한다라는 거니까 60이 돼서 이걸 계산해주면 정답은 69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처럼 내가 이 수열의 식을 잘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겠을 때는 시키는 대로 k의 이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를 대입해서 더한 다음 그 식을 살펴봐서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7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4가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합의 기호인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수열의 식을 간단하게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처럼 바로 1번처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라는, 즉 수열의 항의 시작과 끝항이 동일한 합의 기호의 덧셈과 뺄셈인 경우에는 이 수열의 식을 합하거나 뺄 수가 있었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식을 간단하게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로 동일한 합의 기호의 시그마를 사용하면서 두 수열의 식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기호가 마이너스이므로 두 수열의 식을 빼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이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이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그리고 이것이 k제곱 플러스 k인 것을 빼주는 격이 되는 거니까 빼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식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230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로 수열의 항의 시작과 끝 번호가 동일한 합의 기호인 시그마가 이용되어 있으므로 이 두 식을 합쳐버릴 수 있겠죠. 합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의 분의 k 세제곱 플러스 8인데 8은 몇의 세제곱이니까 이것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어요. 밑에 분모는 그대로 k 플러스 2고요. 위에 있는 분자 k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된 식을 이용해서 약분을 시켜주고 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라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건 역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공식들을 이용해주면 315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괄호 3번 풀어볼 건데요. 괄호 1번과 2번에서 했던 것처럼 바로 적용하면 안 되죠. 왜냐? 괄호 3번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즉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이지만 여기 두 번째 항에서는 수열의 두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각각을 다 따로 계산해서 더해도 되겠지만 이항이면 식을 더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항을 우리가 변형을 해서 시작항이 1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 플러스 k의 제곱을 해준 상태에서 기존의 식이었던 두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 추가되어 있는 이 첫째 항의 값을 빼어주면 되겠죠. 그럼 첫째 항의 값은 여기다가 k에다 1을 대입한 이 식인 거니까 이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요렇게 교체해서 쓰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봅시다. 그러면 바로 3번은 합쳐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k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제곱, 잘못 썼네요. 1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시그마를 합칠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굳이 시작을 1로 맞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이 모두 1부터 시작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한 거라서 시작항을 1로 맞춰준 거예요.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합쳐주게 되면 정답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빼기 2라는 식을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쌤이 계속 오타를 냈었네요. 여기가 k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가 2항과 2항을 더해서 그냥 상수 2가 되겠네요. 상수 2 빼기 2니까 이거는 2를 9번 더한 18 빼기 상수 2니까 정답은 16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괄호 4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괄호 4번 문제 같은 걸 잘 보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괄호 1, 2, 3번처럼 수열의 식이 다항식인 경우에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성질을 써서 풀면 되지만, 지금처럼 시그마 옆에 적혀있는 수열의 항의 식이 이렇게 지수식이라면 이것을 어떤 수열로 바라보고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야 될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식이 어떤 k에 대한 다항식인 경우에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성질을 공식들을 쓰면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수의 거듭제곱일 때는 우리가 공식이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게 무슨 수열인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곱하기 2의 k-1제곱이고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3 곱하기 2의 k-1제곱이라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건데, 이런 일반항을 가진 수열, 우리 무슨 수열입니까? 그렇죠, 등비 수열이죠.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째 항은 이 식의 k에다 1을 대입한 겁니다. 이 식의 k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3이네요. 그럼 첫째 항 3. 그렇죠? 그 다음 이러한 꼴의 일반항을 갖는 식, 우리 무슨 수열이었어요? 등비 수열이었고, 그때 공비는 2죠. 그럼 공비가 2인 무슨 수열에? 등비 수열에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 10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이 수열의 식과 합의 기호의 의미를 통틀어서 봤더니 이 항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항인 이 녀석은 어떻겠어요? 식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똑같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무슨 수열에? 등비 수열에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 4번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S10 빼기 S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S10, S5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합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대로 적용해 보면 R-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S10은 이렇게 되겠고요. 빼기 S5는 공비 R-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가 다 1이 돼서 사라지니까 이 식을 펼쳐보면 3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3 빼기 3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3이 돼서 3은 서로 사라지게 되겠고 이 식의 값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정답은 3으로 묶어서 3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요 정도로 추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일반항이 K에 대한 다항식인 경우에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구하고 지금처럼 일반항식이 지수 형태의 식인 경우에는 등비 수열임을 파악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파악한 다음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형들 꼭 다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요. 자, 이번엔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해서 이러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무슨 단원이죠? 그렇죠. 수열의 합 단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식을 살펴보시면 1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더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28이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수열의 합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이 밑줄 긋고 있는 것들이 다 수열의 각 항이 될 것이고 그러한 수열의 항들을 더하고 있는 식으로 관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서 더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의 공식이나 아니면 다른 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먹으려면 이 수열이 어떤 일반항을 갖는 수열인지를 알아내서 그것을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일반항을 갖는 수열인지 알아보기 위해선 이 주어진 각 항들을 항의 번호와 연관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제일 처음에 있는 이 항이 제 몇 항이겠어요? 제 1항이겠죠. 얘는 제 2항, 얘는 제 3항이고 이것은 몇 항인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제 이 항의 번호와 여기 더해져 있는 항의 식을 관찰을 해서 일반항식을 파악하면 이게 몇 번째 항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항의 번호와 항의 식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항의 번호인 1과 2와 3과 이 식에 써있는 숫자들의 1, 2, 3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면 딱 정확하게도 이 항의 번호와 앞에 제곱되어 있는 숫자가 어때요? 일치하죠. 그런 것으로 봐서 그럼 이것은 몇 항이 되겠다? 제 10항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반항식도 어떻게 되겠다라는 겁니까? 일반항을 선생님이 AN이라고 하면 일반항식은 앞부분을 일단 항의 번호와 동일한 숫자를 제곱하는 식이니까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식을 찾아냈고요. 이번에 뒤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 1, 4, 7 땡땡땡에서 28이라는 숫자들과 이 항의 번호 사이의 규칙을 살펴보시면 이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 자체가 살펴봤더니 차이가 몇인? 공차가 3인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 첫 항이 1,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두 번째 곱해져 있는 식이. 그 이 녀석의 일반항은 3n-2가 되고 10번째 항이 10을 대입했을 때 28로 일치하니까 식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 곱해질 식이 3n-2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식을 전개해주면 3 곱하기 n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 주어진 이 식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k는 1부터 10까지 3k 세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이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수열의 합의 성질과 그 다음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8305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핵심은 주어진 식을 수열의 합으로 인식을 하고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9번 보시면요, 주어진 단서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합이 n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n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식의 뜻이 무엇이냐면 ak라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한 것이 n제곱 플러스 2n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친숙한 표현인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기호인 sn을 써서 표현한다면 얘는 sn이 n의 제곱 플러스 2n이라는 것이 주어진 거죠. 자, 여러 차례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식이 n에 대한 2차 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라 했습니다. 어떤 수열이? AN이라는 수열이요. 이렇다라는 정보를 알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 서술형 문제라면 이제부터 정석적인 풀이를 보여드릴 텐데 이 SN이 이러한 식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항인 A1은 반드시 S1으로 구해서 이 식에 1을 대입한 3이 되고요. 그 다음 일반항인 AN식은 SN에서 SN-1의 식을 빼서 구하면 되는데 SN식이 N제곱 플러스 2N이고 그 다음 Sn-1식은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주면 AN식은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 n은 몇 더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적용되는 식입니다. 자, 주어진 SN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인 AN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두 가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항인 A1은 S1과 같은 3. 그 다음 일반항식 AN은 2n 플러스 1인데 이 식은 n이 자연수 2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의 n자리에다 1을 대입해서 A1을 구한 게 여기에 정보에서 구한 A1과 어때요? 일치한다면 우리 이 정보를 통합해 봤더니 AN은 그냥 2n 플러스 1이고 이때 n은 1부터 가능한 자연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 식에 1을 대입한 것과 이 식에서 구한 A1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언급한 대로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AN이 되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일반항 AN을 구한 것을 가지고 문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A, 2K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를 풀어보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의 2K는 이 N자리에다 2K를 대입한 거가 되니까 4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전개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제곱 플러스 K라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것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1595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우리 반드시 이런 정석적인 풀이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SN이 n제곱 플러스 2n처럼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는 정보에서 바로 우린 이 수열 AN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이 되겠고, 이 식에서 바로 공차도 할 수 있죠. n제곱의 개수의 2배인 공차는 2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일반항식을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서술형일 땐 이렇게 푸시고 객관식일 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다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AN이란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괄호 1번을 보시면 수열 AN의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런데 수열 AN 자체가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이므로 이것은 우리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즉 정답이 아닌 일반항 AN이 이 식이 된다는 걸 여기서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항 AN이 이것이다 라는 걸 이용한 다음 정답으로 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써보게 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형태의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이 바로 있었죠. 이거 자체가 바로 어떻게 됐냐면 3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라는 공식으로 됐었고요. 원래 있던 숫자 상수 2분의 1을 여기다 곱해줌으로써 최종 정답은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듭제곱의 합의 공식의 변형 하나 알아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괄호 2번을 보시면 괄호 2번은 일반항식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죠. 그럼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일반항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것을 일단 식으로 표현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로 될 수 있을 것이고, AK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식을 대입해서 써보면 10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는 어차피 풀 수가 없어서 이걸 분리를 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0의 K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상수 1로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식을 보시면 아까 했던 거죠. 네, 일반항식이 지수식인 걸로 봐서 얘는 등비수열입니다. 하지만 등비수열은 첫째 항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항은 이 식의 K에 1을 대입한 거예요. K에다 1을 대입했더니 첫째 항은 10이죠. 그 10의 거듭제곱이니까 공비도 몇이겠습니까? 10입니다. 그런 수열을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해주게 되면 공비 R-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되므로 이것을 계산해주면 9분의 10 곱하기 10의 10제곱 빼기 1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오타를 냈네. 계속 죄송합니다. 여기가 10이 아니죠. 다 n이죠. 그럼 이 부분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얘도
SN이 되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N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상수 1을 n번 더한 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은 그냥 n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것 앞에 것은 계산해서 9분의 10 곱하기 10의 n제곱 빼기 1이고 뒤에 양은 n이 되니까 정답을 보게 되겠다.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 1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9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분수식의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죠. 우리 분수식의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부분분수 성질, 즉 분수가 식이 a식 곱하기 b식분의 1의 형태가 나온다면 이 분수식을 분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식으로 분리한 다음 연속된 수열의 항들에서 서로 제거가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수열식이 분수식이라면 이걸 100% 의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형태로 식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인수분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분모를 인수분해주면 3k 마이너스 2 곱하기 3k 플러스 1분의 3이 되겠습니다. 식을 쓰실 때 이항이면 더 작은 항,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이라도 작은 항은 앞쪽에, 큰 항을 뒤쪽에 써주시는 게 이 공식을 적용했을 때 그 값이 조금 더 편안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 3k-2 곱하기 3k 플러스 1분의 3이라는 식 자체를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여기는 이런 꼴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3k-2 곱하기 3k 플러스 1분의 3이라는 식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a라고 이 부분을 b라고 본 상태에서 공식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a니까 3k 플러스 1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분의 여기 있던 상수 그대로 3을 가져와야 되겠죠. 괄호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 그럼 이 식을 계산했을 때 3k가 지워지고 1 마마 플러스 2가 되니까 3이 되네요. 그럼 결국 통분해주면 이 앞에 항이 결국 1로 다 약분이 되고요. 남는 건 요것만 남게 되겠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남는 건 3k-2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분의 1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답으로 구해달라고 한 이 수열은 결국 이렇게 간단해지는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k-2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선생님, 이 식이 또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가 의미를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항에 k의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10까지 대입해서 더해보라 그랬죠? 그렇게 해보게 되면 k에 1을 대입했을 때는 1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k에 2를 대입했을 때는 4분의 1 빼기 7분의 1이고요. k에 3을 대입했을 때는 7분의 1 빼기 10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k에 9를 대입했을 때는 9를 대입하게 되면 25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이고요. 28분의 1이고요. 마지막으로 10을 대입했을 때는 28분의 1 빼기 3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개해놓은 수열의 합에서 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4분의 1이 지워져요. 마이너스 7분의 1과 플러스 7분의 1 더해서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워지다 보면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그럼 남는 항들을 보시면 앞에서는 1분의 1, 뒤에서는
마이너스 31분의 1이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남을 때도 약간 대칭성을 가지면서 남게 되는데요. 남는 것들은 어떤 대칭이 되냐면 지금처럼 맨 처음 괄호에 앞에 항이 남았다면 맨 마지막 괄호에서는 맨 뒤에 항이 남는 겁니다. 반대로 첫 번째 괄호에서 뒤에 항이 남았다면 마지막 괄호에서는 앞에 항이 남게 됩니다. 이런 대칭성을 갖고 살아남는 항들이 결정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남아있는 항인 1-31분의 1이므로 최종 정답은 31분의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A1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n분의 n 플러스 2라는 식을 곱한 거와 같다라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연속된 항 사이의 관계식 세 글자로 무슨 식이죠? 점화식이 주어진 거죠. 이렇게 처음 몇 개의 항과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 내리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했고요. 자, 이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의 항의 값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노가다. 즉 일일이 대입해서 정답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그럼 해볼까요? 자, 내가 노가다는 방법은 주어진 관계식의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 관계식의 n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나요? A2는 즉 두 번째 항의 값은 n에다 1을 대입하니까 1분의 3 곱하기 A1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을 알고 싶으면 n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었을 때 한 번에 구할 수 없나요?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첫 번째 항을 구했으면 주어졌으면 그걸 이용해서 두 번째 항, 이렇게 구한 두 번째 항을 이용해서 세 번째 항, 단계적으로 한 항씩 구해 나가야만 해요. 그럼 이렇게 n에다 2를 대입해서 세 번째 항에 대한 식을 얻으면 A3는 2분의 4 곱하기 A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이러한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A2 대신에 위에서 구한 이 식으로 바꿔 써넣으면 A3는 2분의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A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n이 3을 대입해주게 되면 네 번째 항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죠. 네 번째 항은 3분의 5 곱하기 A3인데 A3를 이것으로 바꿔 써주면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A1이 되겠습니다. n에다가 4도 대입해보죠. 그러면 다섯 번째 항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4분의 6 곱하기 A4고 A4에다 이 식을 대입해주게 되면 4분의 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A1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n에다 5를 대입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여섯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에 대한 정보는 5분의 7 곱하기 A 다섯 번째 항의 값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걸 대입해주게 되면 5분의 7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A1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펼쳐지다 보면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속된 곱셈에서 분모 분자가 어떻게 약분되나 봤더니 여기 3, 4, 5가 지워지네요. 남는 것을 봤더니 분자에서는 큰 숫자 2개, 분모에서는 무조건 1과 2만 살아남게 됩니다. 위에도 그런 거 볼까요? 이렇게 되니까요. 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살펴봤을 때 이 식들을 살펴보시면 분모에 남는 두 숫자 무조건 1과 2죠. 계속해서 관찰했을 때 분자에 살아남는 식을 보게 되면
항의 번호와 같은 값과 항의 번호보다 1 큰 값이 살아남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A1. 이것을 종합해서 일반항 AN을 구해보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분모는 2 곱하기 1이 무조건 남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남는 값은 2, 항 번호보다 1 큰, 즉 그러면 n 플러스 1 곱하기 항의 번호와 똑같은 n 곱하기 A1. 근데 A1은 1이니까 이걸 전개해보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문제에서는 정답으로 여섯 번째 항인 A6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6 곱하기 7 해서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부러 일반항을 찾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문제를 푼다면 일일이 하나씩 대입해서 정답을 구하셔도 상관없겠어요. 자, 이번에 13번 볼 건데요.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의 풀이를 했어요. 선생님이 수학을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또는 문제 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늘 해주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풀이를 적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식에 집중해서 수업을 필기할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로 언급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써먹었던 생각 아이디어들을 위주로 필기를 하셔야,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셔야지 수학에서 문제 푸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식에 집중해서 필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식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히려 한글로 받아 적으면서 필기를 해보시면 아,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13번 문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n의 범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자연수니까 n은 1부터네요.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 즉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죠. 좌변을 살펴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과 동일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식이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자연수에 관한 명제만 증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만 보이면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저 적용 가능한 자연수 중 제일 작은 자연수니 n이 1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되는데요. 등식을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방법은 좌변과 우변의 값에 n의 1을 대입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좌변은 이 식인데 이 식의 진정한 의미는 요겁니다. k 세제곱이라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 좌변이에요. 근데 n에다 1을 대입한다는 건 k 세제곱이라는 수열을 첫째 항만 더하는 거니까 좌변은 1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즉 1이고요. 우변은 저 공식 그대로의 n에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1 2의 제곱이니까 결국 1의 제곱해서 1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으므로 n이 1일 때 성립하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입니다. n이 몇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그렇죠, n이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이 증명해야 될 등식의 n자리에다가 k를 대입한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부터 k의 세제곱까지의 합이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통째로의 제곱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식을 선생님이 기억식이라고 할게요. 이것이 성립하는 거죠. 가정을 했으니까 성립한다고. 자, 우리 n이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것을 변형해서 최종적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게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한 선생님이 팁을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먼저 맨 마지막 결론부터 쓰는 거라 했죠. 자,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이렇게 n에다가 k를 대입한 식, 이게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까? n에다가 k를 대입한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으로 이끌어야 될 것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결론부터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등식에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식은 무엇이냐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부터 k 세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겠죠. 우변에다가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식을 가정으로 잘 변형을 해서 결론인 이 식을 만들어야 될 때 어떠한 것을 취해야 되는지를 좌변을 비교해 보면 좌변에서 이 항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 해야 될 변형은 뭐냐? 좌변에 부족한 이거를 더하는 거죠. 기억에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합니다. 자, 더해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해서 k 세제곱까지 있던 거에 플러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더해진 상황이죠. 우변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던 것인데 선생님이 이것을 편의를 위해서 좀 펼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곱을 안에 각각에다가 적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우변을 잘 정리해서 얘가 된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그럼 이 두 항에서 공통되어 있는 부분이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건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분수가 남으면 불편해지니까 아예 분수까지 끌고 묶으라 그랬어요. 그럼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저 두 항을 묶어내면 앞에 항에서 남는 건 k 제곱만 남죠. 두 번째 항에서 남는 건 없던 4분의 1을 끌어왔으니까 4 곱하기 k 플러스 1이 하나 남네요. 근데 이게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결국 이 식은 이거와 동일함으로 n이 뭐일 때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이 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에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팁은 가정과 결론을 먼저 쓰고 두 개를 비교해서 가운데를 채워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14번 보시면요. 다음 주문서대로 가능한 많은 상자의 귤을 담으려고 한다.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것을 미지수 n이라고 놓고요. 문제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능한 많은 상자를 쓴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주문서의 내용을 보시면 귤을 몇백 개 담는다? 200개를 나눠 담는다. 가능한 많은 상자에. 그런데 모든 상자에는 귤이 적어도 몇 개? 한 개가 들어있어야 되고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는 모두 달라야 된다. 여러분들 이 논리와 이 주문과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한 많은 상자를 쓰면서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가 모두 다르려면 귤을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귤을 한 상자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제일 작은 자연수부터 하나씩 늘어나게 귤을 상자에 담아야만 가능한 한 많은 상자를 쓰면서 모두 다른 개수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귤을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더해서 n번째 상자 n개까지 더했을 때 이게 귤의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면 되겠다? 200개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이 딱 200으로 맞아 떨어지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더하다가 맨 마지막 상자에만 200개가 합이 되도록 더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합이 200보다 작거나 같은 n을 구해서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귤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게 2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므로 이걸 만족하는 최대의 자연수에는 19예요. 그러니까 상자는 19개 써서 담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15번 보시면 3과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 3과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의 합을 구해달래요. 분모가 12인 기하분수. 여러분들,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라는 건 분자에 있는 숫자가 분모에 있는 숫자 12와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공약수가 1 이외의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분자가 12와 서로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숫자를 말하죠. 이런 관계를 서로소라고 해요. 자, 그러면 12와 서로소인 숫자 생각해봐요. 뭐가 있어요? 12와 서로소인 숫자. 자, 당연히 공약수가 1번인 숫자로는 1이 있겠죠. 또 우리 12와 서로소인 숫자 찾아봅시다. 1은 그 다음 2하고 3은 안 되겠죠. 4도 안 되겠죠. 5 그 다음 6 안 되고 7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안 되고 11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7 18 안 되고 18 안 되고 19 그 다음에 20 안 되고 21 안 되고 22도 안 되고 23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있는 13, 17, 19, 23은 12에다가 다시 1, 12에다가 다시 5, 12에다가 다시 7, 12에다가 다시 11을 더한 거와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공약수가 12와 서로소인 숫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12의 배수 더하기 1 또는 12의 배수 더하기 5 또는 12의 배수 더하기 7 또는 12의 배수 더하기 11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분수를 표현해 보게 되면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12분의 12k 플러스 1과 12분의 12k 플러스 5와 12분의 12k 플러스 7 그 다음에 12분의 12k 플러스 11 그리고 이것은 12의 배수라는 의미의 12k니까 k는 자연수면 되겠죠. 이러한 꼴의 숫자들이 바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인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문제 풀이하기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나눠보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k 플러스 12분의 1 k 플러스 12분의 5 k 플러스 12분의 7 k 플러스 12분의 11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문제는 3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유리수 중에서 이러한 숫자를 말하니까 그런 것들의 합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시그마 K는 3부터 왜냐면 3보다 큰 유리수여야 되니까요. 몇 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끝은 9여야 되겠죠. 어떤 숫자들의 합입니까?
k 플러스 12분의 1과 k 플러스 12분의 5와 k 플러스 12분의 7과 k 플러스 12분의 11을 해주게 되면 문제에서 말하는 3과 10 사이에 분모가 12인 기하 분수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합이니까 이 식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시그마 k는 3부터 9까지 k가 4개니까 4k 플러스 이걸 다 더해보면 2가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는 k가 몇부터 시작한다는 거? 3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다항식이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써야 되는데 반드시 1이어야만 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팁을 드리자면 1로 맞추고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k는 1부터 2까지를 동일한 걸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으로 182가 나온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엔 16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똑같은 성냥개비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니까 정사각형 하나에다가 계속 이런 모양, 삼각형 모양으로 정사각형을 붙이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n단계까지 했을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요. 일단 이 수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게 문제 파악의 핵심이에요. n단계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그냥 이랬을 때 an, 즉 n번째 항과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팁을 드리자면 흔히 친구들이 접근을 잘못하는 게 무엇이냐, 이 각 수열의 항들의 값을 그냥 계산해 버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A1 몇일까요? 1단계 든 성냥개비는 4개니까 일단 A1 4. A2는요? 2단계 되는 성냥개비가 4개,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그냥. 이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문제에서 원하는 연속된 항 사이의 관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항의 값을 그 전 항의 값과 연관시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1단계는 그대로 개수가 A1이죠. 2단계는 보십시오. 이만큼이 1단계 개수인 A1개예요. 그럼 A1에다가 새로 추가된 게 몇 개인지만 더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게 A2랑 같은 거죠. 여기는요. 지금 요만큼까지가 A2의 개수였어요. 그럼 A2의 개수에서 추가로 더해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개예요. 이게 A3죠. 이런 식으로 연속된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것들을 표현해야만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식도 찾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전체 개수를 다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만큼이 A3개였잖아요. 그쵸? 즉 내가 원하는 A4는 A3개에다가 추가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10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개수는 n번째 항의 개수에다가 어떠한 값을 더하는 건데 이 더해지는 값도 봤더니 간격이 몇이에요? 2가 차이 나네요. 그럼 이거 더해지는 식 자체가 뭐냐면 첫째 항이 몇이면서 6이고 공차가 몇인? 2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에요. 그 일반항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 2n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n은 몇부터 되고요? 당연히 1부터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마지막 계산까지 해버리지 말고 그 항과 그 전항 사이의 관계로 파악을 한다는 규칙성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과 명제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그 다음 명제인 n 플러스 1 대 명제도 참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전제가 뭐예요? pn과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그 다음 명제인 pn 플러스 2라는 명제도 참이라는 게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조건을 성립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즉 똑같은 의미의 조건을 찾으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것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pn과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다라는 건 총 3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얘가 참이고 얘는 거짓, 두 번째로는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 마지막으로 둘 다 참인 경우를, 즉 3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수학적 귀납법의 냄새가 살짝 나는데 우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당연히 제일 작은 자연수인 1일 때와 2일 때가 먼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보장되는 게 n과 n 플러스 1일 때가 성립하면 그 다음 숫자인 n 플러스 2일 때가 참이 된다는 걸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에서부터 이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n에다가 1을 넣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p1이 참이고 p2는 거짓인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조건을 만족했죠. 둘 중 어느 하나가 참이 됐으니 n 플러스 2, 즉 p3가 참이 돼요. 그럼 그 다음을 바라봤을 땐 p2와 p3 중 p2는 거짓이지만 p3가 참으로 둘 중 어느 하나가 참이 됐으니까 그 다음 숫자인 p4도 참이 됩니다. p3과 p4가 참이므로 그 다음 숫자인 p5도 참이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3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서 참이 된다는 걸 볼 수는 있지만 언제 거짓이다? 2일 때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p1이 거짓이고 p2가 참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 쳤을 때 둘 중 하나라도 참이 됐으니까 그 다음 숫자인 3일 때도 참이고 그 다음부터는 둘 다 참이니까 자동으로 보장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문제는 p1일 때가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p1도 뭐고 참이고 p2도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동으로 그 다음 숫자 p3도 참, p4도 참, 이렇게 되면서 계속 참으로 명제가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단 하나의 자연수도 빠짐없이 모두 그 명제를 만족한다는 걸 보장할 수 있으므로 이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P1, P2 모두 참, 이것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자동으로 P3, P4, P5 그 이상의 자연수가 모두 성립한다는 걸 보장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대단원 학습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